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삼성전자의 부진한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서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다소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엇갈린 날씨 흐름 속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정부와 여당은 최근 배당소득세의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전망에 힘입어서 오늘 은행주 동반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대신증권 측에서는 배당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은행주의 목표 주가를 평균 19% 상향 조정한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지노주들도 쾌청한데요. 파라다이스와 GKL 장중 신고가 랠리를 보이기도 했고요. 최근 정부의 내수 부양 기조와 함께 주주 환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요. 지주사들도 일제히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K-뷰티에 대한 관심도와 중국 무비자 입국 확대 등의 호재가 엮이면서요. 에이블 CNC, 달바, 글로벌 등의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맑게 개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인데요. 2분기 후실적으로 맑은 날씨가 전망된 두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에 이어서 앞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란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들이 오늘 다수 쏟아지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2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8%대 상회할 것이라며 조선업종 최선호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요, 2분기 후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오늘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달바 글로벌 리포트를 낸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각각 23만 원,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도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최근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가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투자 심리를 자극,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KTNG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당주 수혜와 담배 가격 인상 기대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자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상무장관 등과 실질적 통상 협의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은 24일간 상호호혜적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25% 관세율은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이나 그간의 협상 진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G7에서 정상 간 협의를 했음에도 관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며 오히려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관세율이 유지된 것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이 관세 발표와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시장이 오늘 아침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급등락을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조금 뭐 오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뭐 이렇게 좀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미국 시장에 빠진 거와의 디커플링이 확연히 좀 드러나고 있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합권, 약보합권에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강한 흐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이데일리 개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거래량이면 상당히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풍부한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시장의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소위 조방원들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물론 나머지 업종들,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이는 면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역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모습들 여기에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 다시 또 올라가죠. 그래서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핵심만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시장 안에서의 기회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하스닥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닥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쇼크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방하고 있는데요. 또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장중에 강한 흐름 나타납니다. 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전략 챙겨보고요. 두 번째는요. 조방원. 한동안 주춤했던 조선과 방산, 원전, 최근 반등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도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저희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소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요. 이달 21일에 시작됩니다. 소비지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하스닥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인데요. 무엇보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엇갈린 흐름. 그래도 삼성전자 생각보다는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사주 매각이나 요 추가 매입이나 소각에 대한 계획 발표하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쇼크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게 아니겠나라는 어제부터 이제 가이던스를 좀 많이 낮추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또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또 입장문을 표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D램에 대한 재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좀 이해를 구하는 듯한 좀 얘기인데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램 같은 경우 재고가 쌓였다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재고 관리를 좀 잘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지금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원래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은 4분기 때 많이 팔리기 때문에 글로벌리 3분기가 성수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거 아니야? 라는 컨센서스가 시장 내에서 일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다소 조금 지금 정도면 바닥을 잡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위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늘 거래량이 좀 많죠? 이런 것들이 결국 사자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건 사자 팔자지만 오늘 만약에 이걸 악재로 보는 분들도 많은 매물들은 쏟아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바닥을 잡아갈 수 있을지 조금 우리가 모습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이죠.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움직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분기 안 좋고 3분기 좋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거랑 좀 다른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되는 것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부품단까지도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은 결국 지수가 올라오면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제 3일 연속 조정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개선된다면 또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 SK 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도 3%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긍정의 의견 주셨는데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신다면요. 일단 삼성전자는 매수 구간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원이 깨지면 좀 살 수 있는 부분들 아니야? 네. 라는 부분들을 봤는데 안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도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그러면 삼성전자의 10%에 대한 룸은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까지 오는 것을 놓치셨다라면 네.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처럼 6만 원을 깬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3번 내지 5번 나눠서 사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한두 번 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그 한두 번만 갖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삼성전자는 제가 그동안에 6만 원 안착에 대한 부분들을 거듭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바로 안착 신호예요. 6만 5천 원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6만 원을 안 깬다라는 것은 6만 원에 대한 안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보고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조정 이후에 30만 원 돌파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자 이제 보면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얼마죠? 6만 한 7천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10% 오르면 얼마죠? 한 30만 원대 초반이죠. 그러면 30만 원이란 벽을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보유 의견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 중반, 삼성전자는 6만 원대 후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 테스트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로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제가 좀 끼워 넣었는데요. 오늘 삼성 전기를 한번 조금 유심 있게 보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특히 반도체 부품단에 있어서 우리가 MLCC라든지 PCB 같은 부분들을 레거시 반도체가 안 되니까 조금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전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늘었다라는 게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기가 이제 그 논 IT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업이익을 이끌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목표가를 좀 다소 낮추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룸은 좀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반도체를 좀 볼 때도 삼성 전기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 있게 지금 소외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도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지만 비주도주군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 전기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삼성전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겠고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홀딩 해보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기까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방원 볼 텐데요. 상반기 그리고 작년 또 주도주였던 이제 조선 방산 원전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주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데 어제 이제 하나증권과 BNK증권에서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업종 리포트가 이제 월요일마다 나오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온 걸 1차 상승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정을 이제 단기 조정. 그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과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것들이 움직였느냐, 새로운 것들이 가느냐, 기존 주도주가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주도주가 재반등할 확률이 더 높았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더 많았었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아침에 정말 물론 이제 뭐 이게 알래스카 관세 때문인지 조선주들이 그 개장 전부터 네. 빨간불을 켰죠. 그다음에 방산주들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은 원전주가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방산주까지 움직여요. 그런 삼박자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여기에 몰려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기존 주도주가 네. 재반등 오늘 퍼포먼스도 가장 좋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네. 대뜸 반문이 나오실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양극화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도주의 특징을 놓고 보면 많이 오른 것이지만 많이 오르는 이유가 타당하게 있어요. 수주 잔고 막대하죠.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수주와 영업이익은 조금 거리가 있죠. 수주를 받고 물건을 만드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방원 같은 경우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 지금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또 수주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수주와 실적이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면에 비주도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조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풍부한 고객예탁금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이러한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위대한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측을 예측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예측의 영역이죠.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조정이니까 사야 돼라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투자자들이 판단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오롯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과 방산, 원전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도 이제 조선과 방산, 원전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시각 열어주셨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이제 단기 조정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요. 네, 업종별 안에서 이제 종목 꼽아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섬은 뭐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으면 뭘 사야 되죠? 하이닉스 사야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원전 하면 뭐 사야죠? 두산엘러빌리티. 지금 두산엘러빌리티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역시 오늘 지금 그 뒤에 이제 조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뚜렷하게 지금 나서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뚜렷하게 나서고 있는 종목들이 더군다나 조정 이후에 나서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관심을 확 쏟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말고 덜 오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아닙니다.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는 가장 센 녀석을 따라가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크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두산엘러빌리티가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룸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제 고점 뚫어주면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힘차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산엘러빌리티를 보고요.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조선은 뭐죠?
당연히 정답은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앞서 이제 라이언 선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뭐 효실적이 나타날 것에 대한 부분들, 알래스카 개발에 대한 수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MRO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서는 탑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오늘 방산주에서 가장 강합니다. 역시 LIG 넥스원은 수주 잔고가 좀 많고요. 중동의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동유럽에 대한 수출 모멘텀도 여전히 다시 재차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줬다라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을 시장에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두산일러빌리티, 삼성중공업, LIG 넥스원에 대해서 지금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대장이야, 이번 2차 상승엔 내가 대장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 종목 위주로의 시선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조선 안에서는 삼성중공업 탑픽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또 LIG 넥스원까지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소비주인데요. 최근 이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이 내수 소비주에 대한 관심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주에 대한 전략은요? 우리가 이제 21일부터 네. 뭐 1인당 1차니까 1차 지급하고 9월 달에 2차 지급이죠. 11월 15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1차 지급을 이제 받는데요. 우리가 소비 쿠폰을 하게 된다라면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데만 지금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결국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뭐 한 25만 원 나온다 치면 네. 9월 달까지 한 100여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100여만 원 정도 나오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거를 꼭 소비 패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네. 휴가철이고 또 외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는 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소비주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소비 쿠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네.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섹터들이 지금 움직입니다. 하다못해 뭐 라면도 지금 움직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소비 쿠폰 관련주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수출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비 쿠폰에 한정된 그런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소비 진작으로 인한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본격적인 휴가 성수기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유입에 따른 뭐 소비까지 저희가 넓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목 주신다면요, 소장님? 일단 지금 네. 현재 한국콜마를 좀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디를 가죠? 피부과. 올리브영을 가죠. 올리브영을 가죠. 네. 더군다나 이제 네.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여성분들 이제 선크림도 그렇고 네. 많은 이제 글로벌 국가에 있어서 매출이 좀 늘어나는데 저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 지금 10만 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안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ODM 업체는 한국 콜마를 보든지 코스맥스를 보든지 둘 다 뭐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보는데 한국 콜마의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일주일째 10만 원대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슈팅 이후에 10만 원대 머물고 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주가 조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콜마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저는 2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차트가 좀 이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콜마를 좀 유심히 좀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카지노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현재 좀 들어오는데 실적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과 실적인데 실적이 파라다이스가 꽤 GKL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일본 관광객들의 이제 드로백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라면 이 드로백이라는 것은 이제 베팅하는 금액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VIP 부분을 보면 중국 분뿐만이 아니라 일본 분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 공식적인 카지노가 없기 때문에 뭐 파친코를 카지노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파라다이스가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있어서 부분이다. 저는 조금 삼양식품도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를 갱신해 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며칠 조정받았던 거 얼마 전에 100만 원 넘어섰다고 우리가 환호성을 질렀는데 거기서 벌써 50%가 넘은 거예요. 벌써 이런 시기에 범소비주들이 지금은 다 올라가는 거죠. 삼양식품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따라가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주도주는 조정시 매수가 정답이다. 현재로서는. 물론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바닥에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50% 넘어선 상태인데 어디까지 더 갈 겁니까? 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을 받쳐 놓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국이다라면 추세에 순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잘 사고도 수익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지레 겁을 먹는다라는 거고 제가 로스컷을 걸라라는 거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건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 주요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보자. 또 여담입니다만 오늘 범소비주로 게임 엔터주들도 또 많이 올라가요. 이제 방학 특수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DM에 대한 이제 굿즈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소비 관련주들은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게임, 엔터, 화장품과 면세점, 그리고 음식료 안에서의 관심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콜마와 파라다이스, 삼양식품 저희 관심 종목으로 좁아주셨다라는 점 참고해서 또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종목까지 총 정리해보는 데일리의 핫스탁 시간, 오늘 ISL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현지 시간 7일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9% 떨어진 293.94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8.43% 하락한 288.77달러까지 밀렸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줄였다. 시가총액은 약 9,468억 달러로 하루 새 약 1,500억 달러가 증발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5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았을 땐 14.26%, 이달 1일 머스크가 트럼프를 재차 비판했을 땐 5.34% 급락했다. 이번에는 머스크가 정당 창당까지 나서면서 투자자 우려가 다시 고조됐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워싱턴 정계에 맞서려는 것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방향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의 핵심 지지자들은 계속 그를 따르겠지만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머스크에게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일 명쾌한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저희 마켓 코칭 우후장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후장 키워드는요. 제거되는 불확실성이라고 준비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삼성전자의 2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 그래도 오늘 좀 상승 보이고 있거든요. 상승 배경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의외로 강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투심도 좀 위축이 되고 수급도 좀 꼬여 있는 듯한 네. 이러한 모습이었지만은 바로 관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요. 대만만 좀 약한데 중국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이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 새로 취임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8월 1일까지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난 뭐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주말에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긴밀하게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또한 빠르면 이달 말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이 부분은 뭐 세부적인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두 정상들이 만나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계속 목표치가 낮아졌었잖아요. 뭐 한쪽에서는 뭐 7조 원 정도도 봤지만 6조 원대가 대세였었고 5조 대 그거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회사 측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있겠다는 걸 아니까 곧바로 바로 자사주 매입도 추가로 4조 원 가까이 하겠다 이런 얘기들. 거기에 또 아까 오다 보니까 뭐 유럽 쪽에서 기업 인수, 헬스케어 쪽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면서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6만 원에 대한 일단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도 실적인데 가장 큰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것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엔비디아의 어떠한 공식적 납품 소식이라든가 또 조그마한 어떤 M&A보다는 또 다른 대규모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뭐 논란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25%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품목별로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 서한 이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해진 속보에 의하면 백악관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서 품목별 관세가 플러스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철강 이런 쪽에도 관세가 부과가 돼 있죠. 그런데 상호 관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한국 제품에 대해서 25%, 거기다 품목별 관세 자동차까지 25% 해서 50%가 아니라 전체에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는 뭐 논외로 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최악의 경우에라도 25% 이하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참고를 하신다면 우리 시장이 3천까지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의 힘에 영향을 받지 못하면서 올라왔지만 네. 진짜 4천과 뭐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바로 자동차와 이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4천, 5천은 못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품목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불확실성이 제거돼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뭐 2분기보다는 3분기부터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 또 8월 초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관세 협상에 어떠한 진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커다란 실적과 그리고 정책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관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불확실성하지만 나름대로는 뭔가 어떠한 그 악재라든가 또는 불확실성 하나가 이렇게 제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3천을 깨러 가는 어떠한 악재성 재료보다는 오히려 3천을 지지해 주면서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죠.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그리고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그래도 트럼프 관세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다 보니까요. 오늘 이 시장이 선방하고 있는 점, 강세 띄고 있는 점이 학습 효과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오후장 전략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코칭 오후장 전략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후장 전략은요. 관세 무풍 섹터 공략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제요 조선 콕 집어서 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조선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뭐 방산 원전까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섹터에 조금 더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뭐 트럼프가 방아쇠는 당기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 1일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의 시기 아니겠느냐. 네. 이런 노이즈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거, 쟤네들이 못 건드리는 거 이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미트박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소고기라든가 이런 쪽을 거래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소위 제한을 걸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몇 개월 이하는 네. 수입을 안 하겠다. 네, 근데 네. 그것도 프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관세 협상 속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쟤네들한테 줄 수 있는 야 니네들 이런 거 못하니까 우리가 이거 줄 테니 좀 낮춰줘 뭐 이런 어떤 협상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관세에 전혀 무관한 뭐 이런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도 보였고 요 기간 동안에 움직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 대표적인 게 결국은 트럼프도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조선 아니겠습니까? 부러워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선 업종이 단기간에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LNG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알래스카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또 원전 빨리 줘 이러면서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허가 시기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단축시키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개선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원전 쪽이 또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결국은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쥐고 흔들 수 있는 패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종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정책적인 것이 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라든가 많은 얘기들이 지금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가상자산 특별법과 관련돼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뭐 가수들이 미국 가서 공연한다고 관세 매길 수 있습니까?
뭐 음반에는 뭐 일부 매길 수도 있지 모르지만요. 바로 이러한 부분 속에서 뭐 K엔터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긴 하지만 뭐 최소한의 어떤 이 한 달 기간 동안만이라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와 업종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조선과 원전, 그리고 뭐 지주사 금융, 최근 또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K엔터주까지 좀 전반적으로 시선을 넓게 열어주셔가지고요. 저희 뭐 관련 차트 보면서 좀 봐주실 종목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중에서 이제 60일 이평선도 이탈이 됐던 기술적으로 보면요. 그런 네. 종목도 있지만 또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LNG 쪽에도 특화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지난번에 조정 이후에 이 60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도 같이 이제 수반이 돼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 1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력한 지지력을 형성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15,000원을 중심으로 매수, 만약에 직전 고점 18,000원 돌파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단기 저항 라인을 염두에 두는 이런 어떤 트레이딩 전략도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또 우리가 아까 여러 종목들 중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지주회사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했습니다. 지주회사도 우리가 이제 좀 선택을 하고 압축하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인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바로 HD 현대그룹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HD 현대를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PBR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배가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조금 더 급등했던 것들은 뭐 2배 가까이 되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 배 내외 또는 그 미만인 그러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도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주회사와 관련돼서는 본연의 이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 그런 것들 중요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LG CNS 같은 종목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거는 네이버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에서 잘 보여주었고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이 조정을 보일 때의 거래량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래량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보일 때 거래가 급감을 해주면서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안 무너지고 여기서 지지라인들을 형성하면서 재차 이제 상승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다시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할 때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주고 그리고 직전 고점 정도를 1차 저항으로 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HD 현대, 네이버에 대한 우장 흐름 차트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겠고요. 이어서 바로 마켓코칭 우장 관심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체리 피킹할 후보군 꼽아주신다면요? 네, 아까 한 4개 정도 우리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조선업종과 지주사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HD 현대중공업, 또 한화오션,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 이러한 쪽이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주사 쪽에서는 아까 뭐 차트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HD 현대라든가 SK 스퀘어죠. 그리고 한화, 또 두산. 이렇게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투자 규모라든가 또는 어떤 주가의 위치들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선주 하면은
항상 사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조정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주를 공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을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분기 영업이익이 사실은 예상치보다 조금 좀 둔화됩니다. 환율 부분도 있었고요. 후판 가격이 좀 인상된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2분기 영업이익 4,620억으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 11.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3분기, 4분기 뭐 계속해서 실적 우상향은 지속이 된다라는 것. 특히 이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다소 좀 부침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이런 쪽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LNG선에 대한 수주 기대도 HD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미 조선그룹인 에코와 MOU를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걸 왜 하겠습니까? 결국은 회사에서도 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미국의 MRO 시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건조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장중에 이 급등했던 이러한 것이 이제 모양상으로는 시초가에 뭐 한 주, 두 주 가지고 뭐 30% 상한가 들어가는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정상적인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이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지난 5월부터 요 7월까지 계속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 121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들은요, 지난번 구간에서 이 단기적인 숨고르기를 해주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눌림목이 연출되었던 이 자리가 이제는 오히려 지지라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35만 원 라인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도 이 121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3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들의 매도 공세도 어느 정도 이제 약화가 되는 과정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 결과적으로는 이 36만 원 또는 40만 원 근처에서 매수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나갈 수 있는 특히 지금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인 주도 종목군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총이 작은 것들 위주로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선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준 현대중공업을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나가시면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다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 일정하게 이익 실현을 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가격 38만 원부터 39만 원 사이 모아나가고 그리고 1차는 최소한도 43만 원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손절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만 원만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뭐 현재 시장에서 내가 주도주를 갖고 싶은데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체릭픽 종목 HD 현대중공업, MRO라든지 LNG 프로젝트 등 이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유효하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의 관점, 1차 목표가 43만 원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데일리 마켓 코칭 서동구 이데일리 TV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